집값이 10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게 서울의 이야기거든요. 실제입니다. 강남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강북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도강이라고 아시죠? 강북의 핵심이죠. 예, 노도강이라는 게 노원구, 도봉구, 예, 강북구란 뜻이에요. 여기 집값도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 여기 한번 보세요. 6개월 새에 도봉구입니다. 창동 주공 19단지 상승폭 5천만 원이나 됩니다. 네, 6개월 새면 1월 초하고 지금하고를 가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실제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서울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 68제곱미터입니다. 2023년 1월 19일에 15층이 7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현재 7층이 7억 7,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5천만 원이.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15층과 7층을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네, 4층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4층은 6억 9,800만 원이거든요. 6억 9,800만 원. 그러면 13층이 지금 7억 7,500만 원이니까 더 많이 차이가 나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노도강의 집값이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노도강에 집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팔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급하게 팔면 안 될 것을 지금 팔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10주째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10주째. 강남 강북 갈 것 없이 서울에만 10주째 올라갔습니다. 10주째. 보세요 여러분. 10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2023년 5월 22일에 0.03%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요. 지금 두 달을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에는 0.07을 올랐어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그죠? 속도가 더 빨라졌죠. 이러다가 진짜 서울 집값 급등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왜 제가 급등하는가 하고 걱정하나 하면요. 집주인 대출. 집주인 대출이 저는 이게 실제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집주인 대출이. 집주인 대출이 말입니다. 이게 역전세가 났다고 하면 역전세가 난 만큼만 대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전세가 들어있는데 시세가 2억이야. 그럼 5천만 원만 빌리면 되는데 5천만 원만 안 빌릴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 집주인 대출이 집값에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이자 앞에 장사가 없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울 집값이 10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서울 집값만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서울 집값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도 8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 현재 0.06%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26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93%거든요. 그러다가 6월 5일에 0.01%가 올라가더니 8주 연속 올라가서 0.0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시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지금 더디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게 더딘가 싶어요. 요즘 같은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오히려 올라간다는 느낌을 저는 너무너무 받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다르죠. 물론 말입니다.
물론 지방 아파트는 좀 상황이 달라요. 지방 아파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은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실제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방 아파트는요 아직까지 7월 24일 현재도 마이너스 0.0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아파트는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위험은 여기에 쌓여 있죠.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분양은 지방에서 나고 있고요. 지방의 미분양은 지방 건설사들이 맡고 있는데 지방 건설사들이 맡고 있다는 것은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묶여 있는 자금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저는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지방이 아직까지 회복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이 올라가니까 전국 집값은 올라가죠. 지금 전국 집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 처음으로 0.02가 올라갔는데 7월 24일도 2주째 올라가고 있는 거죠. 2주째. 2주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주째 올라가는 것을 보면 시장은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고민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게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역전세 때문이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사실은 이제 역전세가 점점 해결이 돼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서울 전세값도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5월 29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7월 17일까지 또 7월 24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역전세 문제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문제가 이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집값에 대한 것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은 저는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거 저는 집값에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직도요. 올라가더라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박스권 장세를 형성할 거라고 말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정책상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 지금 전세 보증금이 1,000조가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부채 폭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내몰려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살얼음판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시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겠구나. 그러나 바뀌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표로 봐서는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는 맞다. 또 상승의 분위기도 있는 것도 맞다. 10주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막 폭등하듯이 급등하듯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똘똘한 한 채는 달라질 겁니다. 똘똘한 한 채는 뭐 급등이나 뭐 폭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요. 박스권 장세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내려가면 올라감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